여기는 이곳은 바로 수원입니다. 수원에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이 곧 여러분 곁으로 다가갑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 수원 FM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수원의 강낭콩입니다. 날씨가 가을처럼 아침 저녁이 서늘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텃밭을 갔는데 풀도 많이 자라 있고 아끼던 방울토마토도 갈라져 땅에 많이 떨어져 있고 아무튼 심란했어요. 겨우 5평 남짓한 밭에 풀을 베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땀도 많이 흐르더라고요. 안 하던 일이라 그런지 산책으로 시작했다 노동으로 끝났어요. 집에 오는 길에 귀농이니 농사니 이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인의 오르막길 듣고 비오는 목요일 시작할게요. 오늘은 밥알 하나에 들어있는 하늘, 생명, 땅의 기운을 소중히 여기는 한살림 수원생협 정재훈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밥알 하나에 들어있는 하늘, 생명, 땅의 기운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 마음에 드십니까? 한살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한살림 수원의 정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네, 보통 분들은 그냥 한살림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살림 수원의 공식 명칭은 한살림 수원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렇죠? 예.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약칭으로 생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한살림 수원 아니면 한살림 수원 생협으로 약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살림 수원이라고만 했지 이 길게 된 명칭은 많이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셨는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구조인가요? 네, 소비자니까 소비자들이 생활과 관련된 협동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협의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고 그걸 출자한 금액으로 매장도 내고 그래서 신선한 물품 그리고 안전한 물품 그리고 생산자와 함께하는 그런 물품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공급받아서 우리가 생활재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처음에 한살림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나요? 네, 한살림은 1986년도에 제기동의 쌀 가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시작은 그 원주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원주의 천주교 재단에서 교구에서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천주교 원주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개발운동이 활발해졌거든요. 그 당시에 농촌과 그리고 강산촌 지역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협동의 힘으로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구판장을 만들고 신협을 만들면서 이것을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었는데 그 계기로 농민과 함께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서울로 제기동에서 만들면서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농약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다음에 이런 물품들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농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농민들은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슬로건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는 하나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유기농, 무농약 또 GAP 이름으로 시중 마트에도 물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 차이들은 뭔가요? 네, 보통 이렇게 초록색에 이렇게 마크가 있죠. 예. 유기농 아니면 무농약, GAP, 요즘은 저탄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물품들이 이렇게 표시 인증제들이 있는데요. 유기농 같은 경우는
제초제와 농약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비료,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 재배를 했다라는 의미의 부분이고요. 무농약은 농약을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AP는 조금은 친환경, 무농약과 유기농이 친환경 농산물이라면 GAP는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로서 농약을 어떻게 썼고 무엇을 썼고 얼마만큼 썼느냐라는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까지의 과정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일부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GAP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GAP는 조금은 다른 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살림에서는 유기농 무농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참여 인증이라고 해서 생산의 과정을 그 결과 중심의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그런 인증의 어떤 체계보다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참여 인증의 이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좀 확산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재인식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저도 그 눈꽃만한 텃밭을 하는데 그 농약 안 주고 하기 정말 힘든데 한살림은 이 세월을 거의 한 30년 되셨죠? 네, 예. 30년이 넘었습니다. 33년 정도, 4년 정도 됐나. 예. 네. 땅도 살리고 그 땅으로 농부님도 살리고 또 그 땅으로 소비자들도 함께 사는 한살림의 이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살림 수원의 조합원은 지금 몇 명인가요? 네, 저희가 2017년도에 창립을 했거든요. 예. 2017년도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조합 가입을 하고 지금 몇 년에 걸쳐 6년이 지금 차 되는데 지금 현재 6월달 기준으로 해서 19,000명이 넘었어요. 19,500명 정도가 넘는데 올해 한 2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원시 세대가 한 52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 퍼센트로 따지면 4% 정도의 조합원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 가입이나 네, 인터넷으로 온라인 형태로 해서 예. 한살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의 절차가 있고요. 아니면 매장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쉽게 그냥 돈 내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어떤 의무와 권리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결사체잖아요. 협동조합이. 그래서 그 결사의 의미로 내가 그걸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출자를 하는 이 과정을 걸친 다음에 이제 가입의 승인의 절차의 과정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하면서 사전에 교육도 잠깐 시간을 내서 교육도 함께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해도 저는 오래전에 가입을 해서 가물가물하는데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 15분, 20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영상 교육도 함께 하고 또 물건을 이용하고 소비하는 것도 좋지만 협동조합의 생각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가치를 함께 할 수 있는 거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수원의 매장은 몇 군데인가요? 지금 현재 매장은 영통구에 영통 그다음에 강교, 그다음에 망포에서 3곳이 있고요. 그리고 건선구에는 건선동과 금곡동, 호매실동 그 중간에 있는 칠보에 한 곳, 장안구 천천동에 한 곳 이렇게 3곳이 있고요. 매장은 6곳이고 그리고 배송센터 저희가 온라인 주문도 받아서 그 배송하는 배송센터도 이북동에 한 곳이 있어서 총 7곳에 대한 사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많이 소비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한살림에서 음식을 집에서 해 먹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물품은 두부, 유정란, 콩나물 같은 3가지 물품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1차 농산물이 또 많습니다. 주로. 그래서 파, 양파에서 하는 거고 또 자제분들을 많이 이렇게
위해서 우유 같은 부분들도 많이 유제품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살림에서는 제철 물품들이 이렇게 그 계절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제철에 따라서 그 물품 이용도나 그 품목의 수나라는 것들이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깻잎도 나오는 시기가 있고 나오지 않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변동의 부분들 그래서 막 나올 때 그것이 그때만 딱 나오니까 막 이렇게 미리 예약하고 또 이렇게 정보력을 교환하면서 그 물품을 좀 이렇게 빨리 받으시려고 하는 조합원님들도 있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나머지 얘기해 볼게요. 김필, 곽진원이 부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그럼 수원 한살림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한살림에서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명살림, 그리고 농업살림, 밥삼살림, 지역살림,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붙여서 마음살림의 큰 테마를 갖고 활동하는 곳이어서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6개의 매장과 주문 공급을 통해서 같이 그 표에 맞는 그런 비전에 맞는 활동들을 물품에 실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기반해서 또 활동들을 조합원들이 움직이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몇 년 사이 기후 위기 상황이 왔고 또 먹거리 위기 상황이 오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아니죠. 장마가 한 50일 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되게 많이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제와 관련된 이런 이슈와 관련된 활동들 하나와 조합원들이 조합원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아니면 주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의제와 관련된 활동들은 저희가 이제 기후 밥상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뭐 챌린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대응 실천 활동, 제로 웨이스트 활동 같은 것들을 하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저희가 조합원들께서 물품을 사면서 작년에 쌀도 이렇게 좀 내가 쌀 한 1kg를 사면 쌀 1kg를 더 사서 이걸 지역 사회에 나누는 활동들, 그래서 먹거리 돌봄과 관련된 활동들도 재작년부터 크게 이슈가 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조합원들의 모임도 많이 하시죠? 네네. 뭐 요리 같은 것도 하시고 이사장님 설명처럼 그 기후 위기나 의제에 관해서 많이 하시는데 조합원들의 모임은 지금 수원에 몇 개가 있나요? 조합원들의 모임은 자발적으로 돼서 지금 숫자를 세기는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것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예.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요. 공식적인 부분들은 이제 소모임과 한살림 모임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 주제 단위의 모임들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모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 모임 중에 하나는 요즘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것들은 걷기 모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사실 마스크를 쓰면서 다니기는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16번, 20번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에 2번씩 수원 지역에 걸을 수 있는 곳들을 걷고 아니면 온라인 그 코로나 시기가 좀 때는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걸어 다니는 곳들을 좀 서로 이렇게 인증하고 하면서 그 공간들을 그리고 수원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라든지 아니면 작은 샛길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활동들이 마음의 치유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공감대 뭐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으면서 오히려 그런 그 비공식적이면서도 또 공식적인 그런 활동들이 되게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책 모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또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조합원들이 내가 이런 책을 읽고 싶으니까 같이 읽고 싶은 분들 손들어 보세요, 모이세요 해갖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건 또 별도의 모임으로 또 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활동 중에서 되게 좀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활동팀에서 했던 꿀벌 관련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조합원들이 꿀벌과 관련된 사진들을 수원 지역에서
보거나 아니면 신문이거나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이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했던 것들을 지금에서 꿀벌 통을 사서 생산지에 보내는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그걸 통해서 꿀벌을 진짜 보기가 어렵구나. 또 한편으로는 꿀벌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기후가 얼마만큼 우리에서 생활적으로 민감하게 오는구나. 그것 때문에 수정이라든지 이런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원 스스로 이렇게 그 밴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되게 큰 게 다가오고 또 그것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매장에서 꿀벌 퀴즈도 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조합원들과 많은 이렇게 알려내는 활동들이 아마 올해 상반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로 좀 다가오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한살림다운 활동 같은데 저도 이렇게 꿀벌을 뭐 도망 다니기만 했었지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꿀벌이 그런 또 생태계에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은 있긴 한데 그것이 그 조합원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없는 꿀벌 찾아다니면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도 조합원들도 함께 알고 그것도 또 밴드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른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활동이 이사장님 말씀처럼 정말 한살림다운 활동 같습니다. 활동이 정말 많은데 안 힘드세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장인데 특출한 사람이 이사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조합원이 돼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네. 이사장까지. 그러니까 누구나 조합원이고 조합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역할을 맡고 또 움직이는 것이 또 생협 조직의 또 협동조합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원래 그냥 재밌게 조합원들과 함께 으쌰으쌰 해갖고 요리도 하고 어떤 의제 활동도 하고 뭐 조례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하면 좋았는데 이제 운영적인 면까지 또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결정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안내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마음에 또 짐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비건이라든지 제로웨스트라든지 뭐 이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살림에 왜 포장재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되겠느냐? 왜 다른 데는 주문을 해주는데 왜 온라인 하면 배달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답이 되게 뻔한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뻔한 대답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또 이 부분들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협동조합은 함께 만들어서 풀어내가는 과제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거를 말한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서 풀어내는 힘들을 모아내는 것들이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보람되고 그래서 또 이래서 사람이 모인 곳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도 같이 돼서 이게 보람으로 와서 좀 그런 힘듦이 시석되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한살림 회원이신 분이 수원에 뭐 한 10%만 돼도 수원이 그 혁신적인 그 발전을 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삶들을 그 생태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한살림 조합원분들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드셔도 뭐 하셔야죠. 네. 다행히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끝나시나요? 네네.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의 활동에 또 조합원들이 또 이사 지내러 오거나 아니면 마을 지기를 하시거나 이러면서 또 새로운 물결로 더 활기차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한살림뿐만 아니라 이 수원 지역에는 생협이 많잖아요. 알굽도 있고 두레 생협도 있고 또
생협 말고도 또 협동조합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 힘을 모아서 협력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또 많은 일거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 공동체적인 삶이 우리 안에 수원시에서 좀 기반이 된다 그러면 그 기반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수원이 더 활기찬 어떤 지역 경제 그리고 삶의 어떤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임기가 올해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년 2월 달까지입니다. 네. 아, 내년 하지만 2월 조합원으로 달까지요? 예. 네, 조합원으로서 또 역할은 계속 있고 또 그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예. 크게 단절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조합원으로도 또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켜봐 주세요. 네. 예.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 정재훈 이사장님이 한살림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결혼 전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늦게 결혼하기 전에 우연치 않게 한살림을 좀 아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겸사겸사해서 가입을 해서 저도 요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한살림 활동을 하다 보니 먹거리가 주제가 되고 그래서 요리라든지 이 요리를 어떻게 그러면 만날 것이고 이 식재료를 어떻게 만날 것이고 어떻게 조리할 것이고 어떻게 먹을 것이고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우고 또 나누고 또 배우고 조합원들로부터 또 배우고 또 나누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저희 아이가 지금 23살인가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좀 갑자기 아이 나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20대가 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이게 저도 이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먹거리가 얼마만큼 우리 삶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 먹거리만 조금만 변하면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일하면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 질문은 미리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녀분으로 인해서 어머님의 삶까지 변화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예, 한살림이 정말 큰일한 것 같습니다. 네. 일하면서 아까도 이제 이사장으로서의 힘든 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힘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저같이 이제 조합원으로서 이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일한다는 용어보다는 활동한다, 뭐 안내한다라는 용어를 많이 저희 나름의 부분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활동하면서 힘든 거 아까 이사장으로서 힘든 거랑 거의 비슷한 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곳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서로 조율하고 또 그것을 합의해 나가고 또 다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하면서 오는 희노애락을 이제 같이 느끼는 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약간의 저도 개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향이 있을 때 이 성향을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막 펼치고 싶은데 이거를 좀 이렇게 맞춰줄 때도 있고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약간 좀 서운한 감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또 그것을 내가 좀 이렇게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것이 좀 회복되는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냥 어떤 실전적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사실 학습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같이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지를 가서 직접 이제 생산자님이라든지 그 땅을 보면서 그간의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생산자님이나 땅을 보면 이건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몸소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한 50여 명이 또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19,000명이 넘는 분들이 다 활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분들이는 50명 분이 되시니까 이 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앞에서 그런 활동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주시고 활동을 해주시니까 저희 같은 조합원들은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길을 좀 탄탄하게 어려움 없이 가고 있지 않나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시군요. 벌써 2022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올해 목표가 있으셨어요? 네, 저희 한살림 수원에서는 중기 계획을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생명으로 차리는 밥상, 그리고 조합원이 지어가는 집, 함께 짓는 농사, 어울려 사는 마을, 그다음에 행복한 일터 5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2년차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중에 하나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생산자님들을 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특별하게 구슬 생산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것을 구슬 생애의 어떤 기록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 구슬생애를 어떻게 기록하고 또 인터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기대되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생산자님들을 이례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깊은 만남, 그리고 한살림에서는 신뢰의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 신뢰는 관계로부터 나오거든요. 예. 그 관계를 깊게 맺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도농교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텃밭을 할 때 잘 모를 때 주변에 어르신부터 찾거든요. 삶의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방법도 이렇게 농부들은 되게 여유로우세요. 가뭄이 들면 하늘이 해결하는 거 문제니까 기다리면 다음에 잘 될 거야. 올해 너무 풍년이 되면 내년에 좀 못했을 수도 있어라는 것들을 예측하는 삶의 지혜들이 이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땅이 주는 거대한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텃밭 농사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농업, 이게 텃밭, 특히 도시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치유 농업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돈독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아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시간이 너무 짧네요, 진짜. 예. 생각보다는. 아직 저희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한 10분의 1도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할까요? 네, 밤새도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의제활동, 공정무역 활동도 수원시에서 같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후에 시간을 내어주시면 더 많은 활동들 그리고 공유하고 또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좋은 지혜를 좀 또 얻어서 듣고 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무실이 이사를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사무실 공간도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그 요리 공간과 그 사무 공간들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또 알차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섭외까지 하고 가셨어요.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살림을 통해서 각자 도생이 아닌 생명 존중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의 평안을 빕니다. 함께 사는 수원 강낭콩이었습니다. 수원 FM. 수원 FM. 963. 그게 뭐야? 수원 FM. 96.3. 그건 또 뭐야? 96.3MHz 수원 FM. 궁금해? 포털에서 검색해. 수원 FM.